여러분, 지금 아주 화려한 그 대형 뮤지컬 공연장에 VIP석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 시작부터 되게 생생한데요. 네, 막 3시간에 걸친 진짜 압도적인 공연이 딱 끝나고요. 무대 위로 커튼콜이 막 시작되는 거죠. 수십 개의 그 화려한 핀 조명이 확 쏟아지겠네요. 그렇죠. 주인공 배우들이 땀방울을 막 흘리면서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올 때 여러분을 포함해서 수천 명의 관객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어우, 생각만 해도 진짜 가슴 벅차고 막 짜릿한 순간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 기꺼이 박수치며 환호하는 그 순간에요. 절대 우리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무대 뒤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무대 뒤 아주 깊고 어두운 통제실입니다. 거기에는 무거운 헤드셋을 끼고 수백 개의 버튼이 있는 콘솔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 엔지니어분들이요? 맞습니다. 배우의 그 미세한 동선에 맞춰서 조명 각도를 틀고 대사 호흡에 따라 마이크 볼륨을 0.1초 단위로 조절하는 분들이죠. 관객 중 누구도 그분들 이름은 연호하지 않지만 이 완벽한 공연을 가능하게 한 진짜 주인공들 말입니다. 와, 그 오프닝 비유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빛나는 결과물, 그러니까 무대 위의 화려한 퍼포먼스에만 시선을 뺏기기 쉽잖아요. 네, 거의 무조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만 보죠. 하지만 그 완벽한 공연이라는 시스템이 오류 없이 굴러가려면 무대 뒤에 철저하게 계산된 보이지 않는 통제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탐구에서 꼼꼼히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어둠 속의 통제실,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와 리더십 본질을 다룬 그 분석 자료의 6번째 챕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주로 대중 앞에서 활약하는 MZ세대 리더들, 즉 무대 위에서 뛰는 프론트엔드들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네.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시선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 현장의 리더들이 무대 위에서 마음껏 뛸 수 있게 돕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요. 자료에서는 이 지원형 리더를 페트로, 즉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죠.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쭉 읽으면서요. 이 페트로의 사역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약간 IT 업계의 백엔드 시스템 개발자에 빗대어 보면 정말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백엔드 개발자요? 그거 되게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히 무대 뒤에 설계자로 남는 방식, 그 백엔드 시스템 말이죠. 우리가 오늘 파헤칠 미션이 바로 이 전체 시스템을 지탱하는 2%의 본질, 보이지 않는 지원 기능을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현장 리더를 돕는 역할을 백엔드 아키텍처로 보는 건 진짜 날카로운 시각 같아요. 무대 위 리더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백엔드 기반이 부실하면 언젠가 조직 전체가 무너지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결국 버티지를 못하죠. 네, 이 자료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진정한 조력자의 정체성을 무대 뒤 엔지니어로 명확히 재정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뒤로 물러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대 뒤로 물러나는 게 주류 경쟁에서 밀려났거나 능력이 없어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사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혹은 현장 감각이 떨어져서 이 선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숨김표는 철저하게 의도된 전략이라는 뜻인데 굳이 왜 그런 피곤한 방식을 택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 개념을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거든요. 자기 부인이요? 약간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용어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철저히 조직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이건 고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무대 위 리더들이 진짜로 성장하고 자립하려면 지원자는 필연적으로 자기 가시성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해요. 아, 내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만약 자본도 많고 경험도 많은 지원자가 답답하다고 무대 위로 직접 올라오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지 리더가 좀 바보 같아 보이겠죠? 그렇죠. 현지 리더가 가져야 할 권위가 그 순간 완전히 훼손되는 겁니다. 결국 외부 힘에 의존하는 껍데기만 남게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철저히 백엔드로 남겠다는 결단은 진짜 치열한 헌신이네요. 전체 생태계의 자립을 위해서 스스로 이름을 지우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돕는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한 거죠. 내가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현지 리더들을 안 무너지게 받쳐주는 이 완벽한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요? 자료에서는 페트로가 수행하는 5가지 핵심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있죠. 네, 제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건 첫 번째 전략인 신학이었습니다. 신학적 멘토링 역할이죠. 보통 리더십 지원이라고 하면 막 엄청난 자금이나 거창한 인프라를 먼저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학이 가장 근본적인 서버 역할을 하는 걸까요? 현지 리더들이 현장에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아주 깊고 복잡한 질문들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아,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거군요. 네. 특히 이 새로운 세대 리더들은 기존 전통의 의문을 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체성 혼란도 겪고 때로는 이단적인 사상이나 극단적 논리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럴 때 중심을 잡아줄 데이터베이스, 즉 든든한 지식의 서버가 필요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페트로가 그 서버 역할을 하는 멘토가 되어주는 거죠. 리더가 길을 잃지 않게 깊이 있는 신학적 토대와 방향성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아무리 겉으로 성과가 화려해도 이 철학적 기반이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와해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이라는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강력한 백신 역할이기도 하고요. 아,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알고리즘을 짜주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강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사상적 방황은 무대 뒤에서 멘토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만약 현지 리더들이 진짜 물리적인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나요? 물리적인 위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억울하게 체포될 위기라든가 극심한 박해를 받거나 조직이 파산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고 가정해보죠.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네요. 네, 철저히 뒤에 숨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난 조력자니까 네가 알아서 극복해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건 솔직히 그냥 비겁한 방관자 아닌가요? 당장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대신 싸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럴 땐 좀 전면에 나서야죠. 되게 예리한 지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끼는 리더가 위기에 처하면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슈퍼히어로처럼 짠! 하고 구해주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돕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자료에서 말하는 두 번째 전리학직 위기관리는 그렇게 일차원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보안 시스템 같은 건데요. 방관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돕나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되 그 방패가 대중의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패가 눈에 띄면 안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라는 건가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현지 리더가 부패한 지역 관력자한테 부당하게 고소당해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쳐봅시다. 네, 아주 큰 위기죠. 이때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외부 조력자 페트로가 전면에 딱 나서서 상황을 무마시키면 당장 그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속은 시원하겠나요? 하지만 그 순간 대중과 권력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현지 리더는 결국 뒤에 있는 외국인이나 거대 세력의 꼭두각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헐, 진짜 그렇겠네요. 네, 그 리더의 사회적 생명과 리더십 정당성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와, 위기에서 구해주려다가 도리어 그 사람의 리더십 자체를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꼴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조력자는 위기 상황일수록 무대 뒤에서 가장 치열하게 움직여야 해요. 무대 뒤에서 변호사를 구해주고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최고의 현지 변호사팀을 수소문해서 비밀리에 쫙 연결해주고 법적 대응 전략을 밤새워서 같이 짜주는 거죠. 뒤에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버틸 보호막만 쳐주는 거군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현지 리더가 오롯이 자기 힘과 정당성으로 그 거대한 위기를 당당하게 돌파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리더의 자생력을 파괴하지 않는 완벽한 위기 관리죠. 제가 아까 너무 얕게 생각했네요. 위기를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 위기를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맷집을 키워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신학적 뿌리로 중심 잡아주고 보이지 않는 보안 방패 역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죠.
재정 문제 말씀이시죠? 네, 조직이 위기를 겪으면 당연히 돈이 바닥나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나오는 나머지 세 가지 전략이 재정, 네트워크 그리고 보증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재정,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볼까요? 전 솔직히 돈 문제가 제일 조심스럽고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돈을 턱 대주는 건 방금 말씀하신 그 꼭두각시 만드는 제일 빠른 지름길 아닌가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구호활동이나 심지어 스타트업 지원에서도 제일 흔하게 망하는 방식이 바로 현금을 직접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받으면 바로 눈치 보게 되잖아요. 네, 자금이 현질이다 주머니로 바로 꽂히면 무조건 갑을 관계가 형성됩니다. 지배와 종속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럼 페트로의 세 번째 역할인 재정 설계는 돈통 여는 게 아니면 뭐라는 건가요? 자금이라는 피가 조직 내에서 아주 투명하고 건강하게 흐를 수 있게 혈관을 쫙 깔아주는 작업입니다. 혈관을 깐다는 건 뭐 회계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해 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고 외부 감사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세팅해 줍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비전을 알리고 펀드레이징하는 방법 자체를 훈련시켜요. 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페트로라는 외부 지원이 완전히 딱 끊어져도 그 현지 조직이 자본 결핍으로 안 무너지고 스스로 생존하거든요.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장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아예 이양하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네요. 자, 그럼 돈맥 경화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사람과 연결되어야 할 텐데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전략인 네트워크, 즉 API 연동 기능이겠죠. 네, 맞습니다. 현장 리더들이 막 활발히 뛰고 있는데 굳이 무대 뒤 조력자가 또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알아서 잘 만나지 않나요? 현지 리더들, 특히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개척자들은 진짜 지독한 외로움을 겪거든요. 기존의 보수적인 주류 사회에서는 이들의 혁신적인 방식을 잘 이해 못하고 배척하기 십성입니다. 아, 왕따 당하기 쉽다는 거네요. 네, 자칫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거나 완전히 번아웃 와버리죠. 이때 페트로가 자기의 넓은 시야와 인맥을 활용해서 API처럼 연결해주는 겁니다. 고립된 섬들에 있는 다리 역할이군요. 맞아요. A 지역에서 혼자 고생하는 리더를 B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하는 혁신가랑 딱 만나게 해줍니다. 아니면 특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 그룹이랑 조용히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내가 다 갈아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끼리 매칭만 해지는 거네요. 네, 그것만으로도 현장에서는 엄청난 시너지가 폭발하거든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숨 쉴 수 있게 환풍구를 확 열어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막 현지 리더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인 보증이 남았습니다. 네, 시스템 인증 같은 거죠. 약간 다른 것들보다 추억해진 느낌이 들어요. 위기 막아줬죠, 재정구조 짰죠, 사람도 연결해줬는데 도대체 뭘 더 보증해줘야 하나요? 이 정도면 현지 리더가 충분히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 세계의 벽은 생각보다 진짜 엄청 높고 견고합니다. 아, 그런가요? 은행 대출 받을 때 어른이 연대보증 서주는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 비유가 아주 딱 맞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존경을 받아도요, 이들이 까다로운 국제사회나 거대한 펀딩 기관 혹은 보수적인 주류 무대 앞에 서면 철저히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실력 있어도 무시당한다는 거군요. 네, 기득권층은 증명되지 않은 젊은 리더의 정통성을 쉽게 인정 안 하거든요. 당신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서 문을 닫아버려요. 아하,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요구하는 일종의 신용장 같은 게 없어서 막히는 거네요? 바로 그때 나서는 게 페트롬입니다. 오랜 세월 주류 사회에서 탄탄하게 신뢰 자본을 쌓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가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평생 쌓은 명예를 걸고 이렇게 딱 선언하는 겁니다. 이 리더는 내가 완벽하게 보증한다. 이들의 사역은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요. 와, 자기 신용을 담보로 그들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리더는 그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검증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더 넓은 무대로 나갈 수 있게 되죠. 자기 평생 바쳐 쌓은 크레딧을 타인에게 온전히 양도하는 거네요. 와, 신학적 뿌리 내려주지, 위기 막아주지, 재정구조 짜주고, 사람 연결하고, 이름 걸고, 보증까지. 완벽한 5가지 백엔드 시스템이죠.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전문성이랑 인내심,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역할을 무슨 완벽한 시스템이니, 백엔드니, 고도의 전략이니 하면서 차가운 용어들로 막 분석을 해왔잖아요. 네, 계속 그렇게 접근했죠. 하지만 결국 이 무거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주체는 기계나 서버가 아니라 피와 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시스템 이면을 보면 절대 낭만적이지 않죠.
하지만 자기 이름을 지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밤낮 없이 멘토링하고 감옥 갈 위기에서 발로 뛰어서 변호사 구해주고 재정구조 다 짜주고 내 인맥 총동원해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네. 심지어 내 모든 명예를 걸고 보증까지 서줬어요. 그 결과 당신이 지원한 현지 리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수천 명 대중 앞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기립 박수를 받는 거네요? 네, 무대 위에는 오직 그 젊은 리더 한 사람뿐입니다. 모든 찬사와 영광은 그에게 쏟아지죠. 그때 그 어둠 속 무대 뒤편에서 그 장면을 홀로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머리로는 이게 내 사명이고 완벽한 전략이라고 납득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그 인간적인 소외감, 짙은 외로움, 진짜 고독하겠네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영원히 잊혀지고 있다는 그 근원적인 공포를 과연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청춘 다 바쳐 이룩한 성과인데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그 고뇌 말입니다. 와, 진짜 가슴을 날카롭게 베는 듯한 통찰이네요. 우리가 이 시스템의 효율성만 칭찬했지 그 철저한 은폐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독은 감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일 견디기 힘든 부분이죠. 솔직히 저라도 욱하는 마음에 주변 사람한테 야, 제 저 자리까지 올라간 거 내가 뒤에서 뼈 빠지게 다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한마디라도 생색 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본능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본능을 매일매일 꺾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 자료에 나오는 캡틴의 통찰이 진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페트로의 이름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그것도 아주 작은 글씨로만 남아야 한다. 아주 정확히 그 핵심 구조를 짚으셨네요. 마지막 페이지에 아주 작은 글씨. 그게 그냥 자기를 물어 돌리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안 흔들리게 내가 가장 밑바닥 주춧돌로 묵묵히 남아있겠다는 제일 강력하고 숭고한 선언입니다. 와, 자기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 달콤한 유혹을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쳐내야만 가능한 일이죠. 이게 우리가 초반에 말한 자기 부인의 진짜 무게입니다. 그냥 가볍게 한 발 물러나는 수준이 아니네요. 네, 철저한 자기 객관화이자 자기 에고를 죽이는 뼈를 깎는 내면의 싸움인 겁니다. 압도적이네요. 무대 위에서 자기 이름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잊히는 것. 대중은 애초에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상상 못하게 만드는 것. 네, 현지 리더가 너무 당당히 서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 페트로가 달성해야 할 궁극의 성공, 이자 가장 위대한 형태의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화려한 커튼콜의 순간 대중 눈에 안 보이지만 무대 뒤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미소 짓잖아요. 그 눈부신 성취는 결국 완벽한 잊혀짐을 기꺼이 감내하는 누군가의 고독한 헌신 위에서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무대 뒤편, 그 어둠 속에서 자기를 지우며 생태계를 지탱하는 페트로의 5가지 백엔드 시스템과 그 인간적 고뇌까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네요. 자, 무대 뒤를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했으니 다음 시간에는 시선을 다시 화려한 무대 위로 돌려봐야겠죠. 주인공 이야기로 넘어가나요? 네, 다음 탐구에서는 이 든든한 백엔드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무대 위를 누비는 주인공, 파울로, 즉 바울이 갖춰야 할 5가지 프론트엔드 역량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흥미진진하겠네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받쳐주는 조력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역할은 계속 바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가정에서 완벽한 잊혀짐을 전제로 한 철저한 헌신을 요구받는다면 어떨까요? 세상 누구도 여러분의 공로를 몰라주고 박수 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그 어둠 속 무대 뒤에서 기꺼이 땀을 흘리게 만들 단 하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아주 무거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가 오늘 하루도 큰 오류 없이 굴러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당신의 위기를 막아주고 당신을 세상과 연결해주고 있는 당신만의 페트로는 과연 누구입니까?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겠어요. 오늘 밤은 여러분이 서 있는 무대 뒤편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